2025년 4월 16일 영화 배우들이 빛나고 모든 단어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할리우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키가 작은 한국 여성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여정입니다. 오스카 트로피로 영화계를 놀라게 한 여성이죠. 하지만 오늘 그녀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었고 영화를 홍보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제 첫째 아들은 게이입니다.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통역사는 떨었다. 기자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한국 전체가 경악했다. 그 문장은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전포고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게 묶고 있는 오래된 편견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2000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아들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게이예요. 눈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터져버렸다.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판결을 받으면 부모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스타라는 타이틀을 달고 표준 가족, 이 국민적 자부심인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유명한 엄마에게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윤여정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자녀를 집 밖으로 쫓아내지 마세요. 하지만 아기를 바로 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질문에만 몰두한 채 침묵 속에 떨고 있었다. 내 아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 아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할까? 내 가족에 대해, 내 직업에 대해. 그 후 24년 동안 그녀는 언론에 이 사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사회가 충분히 관용적이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되면 모든 개인적인 감정이 쉽게 드러난다. 자녀들이 걷는 모든 걸음,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그들이 하는 모든 말, 이 모든 것이 농담, 스캔들, 보이콧의 핑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윤여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신문에 넣지 마세요. 동정심을 얻기 위해 스토리를 이용하지 마세요.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자녀를 사랑하세요. 2011년 뉴욕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자 그녀의 아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았던 그녀 자신이 유명 손님도 카메라도 없이 조용히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며느리, 아니 사위, 그리고 사랑. 가족 밖의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미디어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아이의 사랑을 확인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저 아이가 알아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항상 아이 곁에 있어요. 한국에서는 동성애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입니다. 종교적 극단주의 단체에서는 이를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커밍아웃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LGBTQ 표수 어린이들은 발각되고 버려지고 구타당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갇힐까봐 두려워하며 자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77세의 한 여배우이자 국민적 아이콘이며 오스카상 수상자였던 한 분이 할리우드 무대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게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비명을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깃발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단어만요. 그리고 그것은 온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어머니들이 게이 자녀를 두고 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침묵과 외로움, 자기 괴로움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윤여정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침묵의 벽을 뚫은 첫 번째 빗줄기였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전사가 아니다. 그녀는 인권 운동가가 아니다. 그녀는 단지 어머니일 뿐이며 자신의 자식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것이 가장 혁명적인 행동이 됩니다. 문장을 마친 후 문이 닫혔을 때, 엄마, 저는 게이예요. 집안에 남은 것은 분노도 꾸중도 아닌 완전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윤여정은 침대에 앉아 차가운 찻잔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짧고 단호한 문장은 마치 어린 시절부터 그녀가 배워온 편견의 층을 자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사회가 이 사실을 안다면 사회는 어떻게 살아갈까? 언론에 알려지면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한때 칸과 오스카 시상식 사이에 서서 수백 명의 카메라 앞에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자신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난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밤에 LGBTQ, 커밍아웃,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키워드를 찾아 헤맨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다음 말을 반복했다. 아직도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윤여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신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다만 그녀는 다시 처음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걱정하며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가장 간단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게이 아이를 낳고 매일 그를 안고 싶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평범한 아이를 갖는 것보다는 낫죠. 다음 날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처음으로 자신의 역할이 아닌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바로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배울 거예요. 시간만 주세요. 뉴욕이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을 때 그녀의 아들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없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어요. 그곳에는 작은 방 하나와 친구 몇 명, 그리고 전통 한복을 입고 활짝 웃는 어머니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껴안았고 그 다음 그의 파트너, 이제는 그녀의 사위를 껴안았습니다. 정부 허가나 정치적 선언은 필요 없습니다. 속삭임은 단 하나뿐이었다. 제 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둘에게 엄마가 생겼어요. 가족 이외의 사람은 아무도 그 결혼식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녀가 스캔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여론에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자신을 사랑할지 몰라도 자신의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그녀가 여론 앞에 서게 된다면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여론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윤여정은 두 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주목을 받는 국민적 스타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어머니입니다. 늘 일찍 집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뉴욕에 폭풍이 오면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알려주고 사위에게 생일 선물을 보냅니다. 그녀는 그 역할에 대해 청중의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살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이 고아원에서 어린 소녀를 입양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네 친조카가 아니야.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수백 번의 공연을 통해 나타난 미소였지만 이번에는 가장 진지하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저는 그것이 낯선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살과 피가 있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으로 아이를 낳습니다.